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8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의 초등학교 동창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요. 소설가인 아이리스 머독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선생님의 동영상 애청자입니다. 오늘 초등학생 밴드에 너무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는 글이 올라와 걱정이 돼요. 초딩 동창하고 통화 후 지인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아직 곁에 살아계시고 딸 하나 두고 4살 연하의 부인과 20년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인의 바깥 생활로 이 친구는 딸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딸과 부인을 사랑했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대요. 어느 날 그 유능했던 부인이 사업이 안 되는지 집에 빚 독촉이 날라왔고 올해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갔대요. 딸은 이 친구가 키우고 전기일과 보험 2가지 일 하면서 고3인 딸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일지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대요. 선생님, 이 친구의 앞날을 분석해 주세요. 추운 겨울입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분이 올해 이혼을 했습니다. 48살이고요. 고3인 딸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깥 생활을 부인이 하고요. 남편이 딸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밖에서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 부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밖에서 하셨고, 이 남자분은 진짜 부인을 사랑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 보면 자기가 밖에서 일하려고 하지 살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사업에 실패한 것 같고 올해 이혼을 하고 딸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은 딸을 키우면서 전기, 보험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8세고요. 사주를 보면 경술년 신사월 계사일 기미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은 없고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목기운이 수생목이니까 식신상관운이 없어요. 이분이 식신상관운이 활동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식상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음과 양의 구성을 봤을 때 남자분이 음이 6개, 양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면 집에서 살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니까 그 부인을 뒷바라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지의 구성을 보면 사화가 2개 있고요. 역마살이 강하고 화개살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지지 사화가 2개 있는데 화기운이 정제 2개입니다. 정제라는 게 뭘 나타내죠? 부인을 나타냅니다. 부인. 그러니까 이
재성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자가 나란히 두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이 월지, 일지하고 월지에 나란히 재성혼이 두 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성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혼을 나타내니까 이 남자분이 직장 변동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 얘기는 직장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선망하는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둘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큰 뜻이 없는 한은 직장을 다니는데 다른 직장 가봤자 거기보다 좋은 데는 없을 테니까 한 직장만 계속 다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주에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많다는 것은 여러 직장을 전전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그 직장운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관성운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한 군데 들어가면 이제 옮기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뒷바라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정기하고 보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정기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자라고 보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이 또 하다 보면 되게 바쁘거든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험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이 일 저 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직업이 아직까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3이면 아이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남자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병술대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병술대운 정유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유년을 보면은요. 정화가 정계충으로 깨지네요. 그렇죠? 이 정화가 뭐예요? 재성운이죠. 재성운이 여자잖아요. 여자운이 깨지는 해에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사술 원진살, 사해충 이런 식으로 원진살하고 그 일지가 충하는 시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분은 어차피 여자운이 내년이나 훈년이나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병술대운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10년 후에 58세 정해대운은 또 사해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자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재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혼을 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뭐 동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자를 여러 명 사귀어 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많이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혼인 신고를 하고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은 뭐 이 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고 나쁜 운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1년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운도 들어왔다 나쁜 운도 들어왔다가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 운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는 거죠. 그 사주랑 똑같이 좋은 운일 때는 그 사람이 잘 살고 나쁜 운일 때는 못 산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나쁜 운이 들어와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주라는 게 그러면 꼭 사주대로 사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사주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 이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한 게 사주에 다 나와 있어요. 이분도 지금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여자가 두 명이 나란히 이렇게 있으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그 정계충 재성운이 깨질 때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혼도 많이 하죠. 그럼 재혼한 사람들이 또 이혼하던가요? 재혼한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재혼하면은 끝까지 인제 잘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뭐 2 번, 3 번, 4번 막 계속 그렇게 이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자 운이 안 좋고 이혼한다고 사주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재혼을 했으면 잘 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주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안 맞겠어요, 사주가. 한 번 이혼을 했다가 인제 재혼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봐야 돼요, 변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경을 써서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운이 들어오는 걸 다 나쁜 운도 좋은 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운을 보면은요. 지금 그 대운의 흐름 자체는 지금 여기서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48 세서부터 57 세까지 대운이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올해 대운이 시작되면서부터 또 이혼을 했고 앞으로의 1년 운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그 내년이나 후년까지 적어도 50 세까지는 별로라고 봐야죠, 1년 운이. 그런데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제 따님도 다 컸고 고등학교 3 학년이면은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인제 아이를 올해만 좀 고생해서 학교에 보내면 그 아이가 인제 자기가 알아서 잘 클 테고 그리고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혼했으면 그때 골치 아프죠. 그런데 지금 고사림 딸하고 인제 같이 사는데 그리고 자식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자기만 또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따님 올해 인제 학교에 보내고 이제 앞으로 새 출발을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사주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올 때가 별로라고 봐야 되니까 4 월달, 5 월달, 6 월달, 7 월달 1년 중에서는 이때가 별로고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11 월달 개해월 요 정도를 좀 주의하면 나머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8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올해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부인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부인과 헤어지고 이제 딸하고 두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도 좀 불안하고 막막하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주로만 봤을 때에는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운이 나쁘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아주 어린아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고3 이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 키워 가지고 나중에 시집 보내고 그러면 오히려 올해 인제 따님이 대학교만 들어가도 1년 정도만 고생하면 본인 혼자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